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에 큰 피해는 없으시죠? 네. 다행히 잘 넘어간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홍보 말씀. 네. 9월 5일부터 8주 동안 제3기 IT의 신 실전 투자 스터디 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상단에 신청 방법 참조하시고요. 얼른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전공정 기술의 순환이 이런 때처럼 참혹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AI 혁명하고 맞물려서 후공정,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모든 관심과 수급이 집중되는 굉장히 특이한 사이클인데요. 사실 그동안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면서도 이게 또 너무 이렇게 후공정 만능주의로 좀 약간 시장이 흘러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에 EUV를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EUV 무용론이라기보다는 약간 EUV에 대한 효용론,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반도체 기술이라는 거는요, 선단 공정이 되게 중요했죠. 네, 선단 공정. 그러니까 선단 공정은 결국 전공정입니다. 전공정이고요. 지금 전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광 중에서도 결국 EUV라는 극자외선.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게 ASML이 연 40대밖에 생산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요게 대당 무려 2,000억. 2,000억이고요. 부대 설비까지 포함하면 이게 부대 설비가 왜 따로 필요하냐면요. EUV 장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2층을 써야 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000억, 많게는 한 4,000억까지 부대 비용이 든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EUV라는 공정은 7나노부터 쓸 수밖에 없습니다. 7나노부터.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7나노부터 스타트를 했는데요. 문제는 반도체에서 PPAC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일단 프라이스, 가격, 그리고 파워, 그리고 에어리어, 그리고 코스트. 자, 요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그동안에는 선단 공정을 하면 그냥 네 가지가 같이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라이스, 코스트, 여기서 약간 이제 병목이 생긴 거예요. 자, 파워하고 에어리어는 효율이 있어요. 네, 파워하고 에어리어는 효율이 있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드는 거죠. 자, 실제로 트랜지스터당 비용이 7나노까지는 계속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오다가 7나노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EUV가 이제 적용되면서 선단 공정으로 인한 코스트 효과가 미약한 거죠. 오히려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EUV는 이렇게 비싼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가격에다가 감안을 하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TSMC의 최근 동향 때문이에요.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EUV 쪽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회사인데, 왜냐하면 연간 40대 중에 항상 20대는 절반 정도는 TSMC가 가져가는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TSMC가 그동안에 7나노, 5나노, 4나노, 5나노하고 4나노는 사실 4나노는 거의 브릿지 공정이라고 생각했어요. 5나노에서 바로 3나노로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얘가 메인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3나노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중요한 게 그동안에는 공정 투자를 할 때 EUV 투자가 같이 병행이 됐어요. 대규모 투자가. 근데 이번에 3나노에서 5나노에 쓰던 EUV 장비를 전용해서 3나노에 쓴다 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 EUV 투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통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자, 선단 공정을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칩넷이라는 기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요지인 거죠. 굉장히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네, 굉장히 그럴듯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EUV 투자는 생각보다 슬로우할 거고, 여기에 관련된 SCM 투자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라는 게 이제
의견이죠. 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D램에서 놓고 보면 EUV라는 거는 결국 주요 축이 파운더리하고 D램이죠. D램인데 주요 축은 이제 D램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원G입니다. 원G 16나노부터 EUV 도입을 처음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B부터 본격 적용을 하죠. 이게 12나노부터 적용을 할 것 같고, 마이크론은 원 감마 10나노 초반 여기부터 적용할 거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항상 메모리에서 놓고 보면요, 한 15%의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이 가격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제 공정하고 규모의 경제. 결국 공정이 더 큰 역할을 했죠. 공정. 왜냐하면 공정 경쟁력이 항상 높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고, 같은 제품을 팔아도 삼성만 마진이 남는 거예요. 자, 이게 그동안에 삼성이 치킨 게임을 벌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죠. 과거. 근데 지금은 EUV라는 공정을 투입하면서 제조 코스트가 확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밀리는 듯한. 왜냐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QPT, 기존의 DUV를 여러 번 멀티 패터닝해서 쓰는 그 기술을 쓰니까 오히려 코스트는 떨어지고, 코스트는 낮고 수율은 훨씬 좋더라, 그런 거죠. 근데 EUV를 쓰면 수율이 낮고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회의론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EUV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는 ASML의 동향이에요. ASML이 지금 EUV를 연 40대에서 2026년 90대로 늘리고 있죠. 독점 회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요,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네, 요 영상, 그죠? 2배 늘어난다라고 플랜 자위트 그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ASML이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굉장히 EUV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마이크론이 일본에다가 EUV 팹을 깔기로 했죠. 왜냐면 마이크론은 일본에 엘피다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죠? 엘피다 팹을 그대로 쓰죠. 그래서 공정 엔지니어들의 핵심들은 대부분 엘피다 쪽에 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이 지금 하이 NA EUV 요거를 초도 물량을 선점을 했어요. 요게 20대거든요. 요게 아마 2027년 정도 초도 물량을 선점했기 때문에, 자, 마이크론하고 인텔하고 다 여기 붙었기 때문에 EUV는 결국 가는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3년은 왜 그러냐? 23년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TSMC도 지금 5나노가 좀 아무래도 모바일 쪽 AP잖아요. 5나노가. 이쪽이 지금 슬로우 하니까 요거를 3나노로 전용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뭐 앞으로 EUV 설비 투자를 줄일 거다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기술 진보가 스탑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일 최근 사례를 한번 말해볼까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그죠? 삼성이 이걸 팀을 해체했다가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추격을 당해버렸죠. 그죠? 불과 한 1, 2년 전에 HBM 이야기했으면 지금 EUV하고 말도 안 되게, 자, 이거는 필요 없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선단 공정하고요, 선단 공정과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그동안에는 너무 선단 공정 쪽으로 무게 촉이 가 있으니까 제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야기한 건데, 자, 지금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다 선단 공정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 선단 공정도 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MD가 MI300 같은 것들을 약간 공정이 떨어지는 칩들을 잘 패브리케이션 해가지고 칩넷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하는 트렌드라고 생각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자, 기술에 대해서 당장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이걸 스탑했다가 얼마나 크게 당할 수 있는지
2000년대 초반도 보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닷컴 버블 이후로 다 200mm 웨이퍼 썼잖아요. 웨이퍼, 그죠? 200mm 웨이퍼 썼는데 이때 삼성전자 300mm 웨이퍼로 전환을 했죠. 만약에 이때 300mm 웨이퍼로 전환을 안 했다 그러면 삼성이 아마 치킨 게임을 벌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EUV를 불황에 열심히 투자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요거만 하면 안 되고 요거만 하면 안 되고 둘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둘 다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관련된 SCM 관련주들을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을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요. AI 시장의 전환이에요. 지금은 데이터 트레이닝만 보고 있죠. 네, 지금 AI 학습만 보니까 서버 칩은 공간 효율에 대해서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플립칩 BJ를 굉장히 널찍한 걸 써가지고 칩넷으로 하면 되죠. 2.5D 구조로 하면 되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AI가요, 데이터 트레이닝이 끝나고요, 이게 이제 추론 시장으로 오면요, 추론 요거 서비스가 붙으면, 자, 엣지 컴퓨팅이 바뀌어야 돼요. 엣지 단에서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자, 우리 모바일하고 PC, 스마트폰하고 PC뿐만 아니라 기지국, MEC라고 하죠. 옛날에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기지국 주변에 갖다 놔서 초저 지연을 줄여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려면 결국 로우 파워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AI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시점이 뭐예요? 로봇하고 자율주행차. 자, 이런 디바이스들은 다 UAM까지 하면 다 뭐겠어요? 배터리 써야 되죠. 배터리 쓰는데 로우 파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서버는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서버는 유선이니까. 얘들은 다 무선이라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선단 공정이 안 되면 반도체 기술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AI 반도체가.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년 이렇게 보는데요. 기업 경영하는 사람은 적어도 3년, 4년 뒤는 봐야 되는데요. 결국 이런 시장이 올 건데 어떻게 EUV를 안 쓰고 3나노, 2나노를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EUV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EUV 관련 서플라이 체인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하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액션을 하시면 되고요.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게 주식바닥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나가기 전에 제 홍보 말씀 한 번 더. 네. 9월 5일부터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에 3기 IT신 실전 투자반 스터디 1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신청 방법 보시고요.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